여러분 안녕하세요. 논문 컨설팅 회사 지식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네요. 논문 쓰시느라 고생들 많으시죠? 예, 오늘은 제22강에 이어서 제24강, 제23강에서는 다른 얘기 했죠. 논문 대필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고요. 제24강으로 논문 심사 시 주요 비판들을 검토해보는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논문 심사 시 주요 비판들 두 번째 시간은 주제가 연구 가설이 명확하지 않다. 이걸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잘못된 연구 가설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학습 효과를 위해서. 첫 번째 사례로 교육학이나 이런 데서 쓰겠죠, 주로. 학습 방법 A를 적용하면 학습 효과가 더 좋아질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 이해하실 수 있나요? 이 연구 가설이 살짝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비교 대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비교할 만한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가설이 세워졌기 때문에 좋은 가설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지금 사례에서 들으시는 것처럼 학습 방법 A를 적용하면 학습 방법 B보다 학습 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례 2를 좀 보시면요. 상사 신뢰와 업무 능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 가설은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연구 가설이라고 주장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차라리 두 번째 항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사 신뢰가 높을수록 업무 성과가 높을 것이다. 어때 구체적으로 상사 신뢰가 높다는 것과 업무 성과가 높다는 것,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가설을 세우는 것이 좀 더 비판을 덜 받을 수 있는 가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연구 가설 사례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현금을 많이 보유할수록 구매력이 높을 것이다. 오차가 좀 낮네요. 높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무엇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연구 가설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는 가설을 세웠기 때문에 비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구매력이 높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안으로 세우자면 현금을 많이 보유할수록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인권에 관심이 높다 할지, 이런 식의 연구 가설이 세워져야 맞습니다. 계속 잘못된 연구 가설 사례를 네 번째를 보고 계십니다. 예전에도 한번 강의 시간에 넣은 적이 있는데요. 교회 수가 증가할수록 민주주의는 강화될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연구 가설의 문제점은 단순 상관관계에 불과한 것을 인과관계처럼 설명하는 가설을 세웠기 때문에 비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회 수가 증가하는 것과 민주주의 둘 간의 밀접한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걸 모으기도 쉽지 않고요. 너무 동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연에 의해서 같은 변화량을 보이는,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 수 말고라도 농촌이 해체될수록 민주주의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 한국 사례만 들어보더라도 사실은 농촌이 많이 이제 농촌 농업 종사자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사실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고 하면서도 민주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단순 상관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교육 수준, 학력이죠.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사회의 민주주의는 강화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함부로 가설로 세우는 경우는 크게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단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더욱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사례 한번 살펴보실까요? 폭력 비디오를 많이 볼수록 폭력적일 것이다. 청소년이나 아동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흔히 쓸 수 있는 이런 그 사례인데요. 이 관계는 왜 비판을 받겠습니까? 네, 그 이유는 바로 인과관계의 3대 원칙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이죠. 허위적 관계, 허위관계, 잘못된 관계인데 마치 두 개가 인과관계처럼 하는 가설을 하기 위한 가설을 세우는 이런 잘못된 사례입니다. 예컨대 폭력 비디오를 많이 보는 것과 모방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사실은 그 진짜 원인 변수는 별도로 있고 두 개의 변수는 결과 변수, 종속적으로 나타나는 종속 변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 중에 하나씩에 해당되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원인은 밑에서 표현해 놓은 것처럼 결손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일수록 폭력적일 것이다. 결손 가정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원인 변수인 것이죠.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애들이 방치되어 있는 탓에 폭력적이기도 하고 폭력 비디오도 많이 보고 위생적이지도 않을 게고 공부도 잘 안 할 것이고 이런 식의 이제 결과 변수들인데 결과 변수들의 현상들을 마치 인과관계처럼 이렇게 가설을 세우면 큰 비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를 볼까요? 마지막 사례입니다.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 자본이 클 것이다. 예, 이런 가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잘못된 가설로 비판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다중 공선성에 해당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버트 퍼트남이 주장했던 그 사회 자본, 소셜 캐피탈이죠. 이것이 여러 가지 학과에서 참 많이들 이용하고 연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학에서 시작됐지만 정치학이니 무슨 경영학이니 행정학이니 심리학이니 여성학이니 조직학에서도 쓰고요. 간호학에서도 쓰더라고요. 보건학이나.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사회 자본은 원래 그 하위 영역으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신뢰, 그 다음에 norms, 규범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한 부분 집합으로 세 개가 구성돼서 사회 자본이 크다 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이제 증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그 로버트 퍼트남의 사회자본에서는 네트워크에 많이 가입하는 사람일수록 신뢰가 더 클 것이다. 이 별도의 개념인 것이죠. 그렇게 인과관계 아니면 설명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독립성, 그러니까 독립적인 변수들끼리 인과관계적인 영향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인과적인 설명인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자본은 좀 더 큰 카테고리, 그 다음에 그 하위 영역인 신뢰, 이 두 개는 그러니까 같이 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인데 마치 그 별도의 개념 또는 변수인 것처럼 이렇게 가설을 세우시면 크게 비판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24강은 여러분들이 논문 심사 시즌을 맞이해서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질적 연구까지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질적 연구는 연구 방법론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들 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양적 연구라는 이 방법을 썼을 때 특히 연구 가설을 이렇게 제시했을 경우에 연구 가설이 좀 불분명하다, 잘못되어 있다, 이상하다 이런 비판들을 흔히들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학과를 다 포괄하지는 못했지만 비슷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고 단순 상관관계에 있는 것을 인과관계처럼 설명하거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얘기를 굳이 연구의 가설로 세운다든가 아니면 다중공존성 같은 이런 현상, 방향성이 포함되지 않는 이런 가설, 이런 것들이 모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 전공 분야별로 혹시라도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유념하시면서 논문을 계속 수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렇게 논문 쓰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들이 아닙니다. 교수님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사고하게 하고 논리 정연한 이런 그 두뇌 구조라고 할까요? 이런 생각, thinking structure라고 합니다만 저는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즐기시면서 이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이제 논문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하면 저희한테 문의하십시오. 저희가 뭐 1시간 정도는 미리 봐드리고, 이런 것들 뭐 비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와드릴 의지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